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네, 8월의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입니다. 신율 교수 개인 사정으로 오늘만 제가 진행합니다. 저는 평론하는 최영일이고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빠, 우리 경포해수욕장 가자. 근데 엄마는 하늘목장 가고 싶대. 그건 난 모르겠고 용평리조트 가자. 워터파크도 가야 되고 관광 곤돌라도 타고 싶은데. 그건 난 모르겠고 용평리조트 가자니까. 바쁜 아빠를 위해 용평리조트가 통으로 다 준비했습니다. 대관령 통 패키지, 티몬, 쿠팡, 위메프에서 구입하세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네, 오늘 첫 번째 작심 인터뷰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에서 국방비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 이렇게 밝혔죠. 비무장지대의 전투력과 대잠수함 전력 강화를 위함인데요. 이뿐 아니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내년 예산 총량을 두고 당정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 연결해서 이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이게 먼저 어제 최경환 부총리의 말을 종합해 보면요. 예.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은 안보와 고용 이 두 키워드가 있고요. 예. SOC는 유지 이렇게 큰 틀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뭐 거의 맞을 것 같아요. 네. 최경환 부총리가 말한 내용은 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되 네. 다만 재정 적자가 가중돼서 국가 재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도록 재정 건전성도 크게 훼손하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재정 투입을 늘리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네네. 대북 리스크에 따른 우리 군의 이런 평시 대비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방 예산을 늘리고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예산은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죠. 네, 뭐 최근 이슈들 때문에 국방비 증액 이건 당정 간 이견이 없는 사안이죠? 그렇습니다. 최근 남북 고위급 회담의 극적 타결로 대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되긴 했지만은 네. 목친 지뢰와 또 서부전선 교전 사태 뭐 이런 잇따른 북한의 도발 행위로 인해서 국민적으로 이 안보 강화 여론이 한층 더 크게 형성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방 예산을 늘려서 대북 억지력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는 데 있어서는 당정 간 이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뭐 당정뿐 아니라 국민들도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얼마나 어느 대목에서 증액하느냐, 요건 좀 이제 관심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부는 국방 예산 증가와 함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 일자리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네. 또한 이 경제 제도약을 위해서 창조경제 밸리를 이제 대통령께서 다 관심 가지고 또 국민적 동의 속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 창조경제 밸리를 조기에 조성하고 또 문화창조 융합 이런 종합 벨트를 통합 문화산업 발전으로 이렇게 제시한 부분이죠. 네. 뭐 이런 내용과 함께 보육, 주거,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특히 이 서민층과 중산층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서 좀 사회 안전망도 강화하고 민생 안정을 깨야겠다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김 의원님. 예. 이 정부 예산안이 너무 보수적이다. 이런 평을 내놓으셨더라고요. 예. 이 어떤 대목 문제라고 보셨습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경제 활성화와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이 확장적 재정 편성과 함께 동시에 재정 건전성도 유지하겠다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네. 한 번에 다 잡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으려다 보면은 둘 다 놓칠 우려도 상당히 큽니다. 네. 특히 이 차이나 리스크와 함께 또 세계 정시가 추락되고 있고 세계적인 경제 침체 현상이 이게 앞으로 계속될 그런 전망이에요.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이 재정 확대 정책만으로는 상당히 조금 약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지난번 이 메르스 가뭄으로 인한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이 추경 재정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서 그 부분만큼은 내년도 예산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줄이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면 피부에 와닿는 내년도 예산은 상당히 긴축 예산으로 비춰줄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좀 이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는데요, 의원님. 예. 지금 경기를 감안하고 이 말씀도 하셨던 이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 오히려 보수적으로 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견해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오히려 국가 채무가 늘었다 이런 걱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그런 측면에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확장적인 평창 예산을 채운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문제이겠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무작정 재정을 늘리다 보면은 재정 적자가 가중돼서 국가 채무가 늘어나게 되고 이것은 또 다음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재정 확대 정책은 매우 신중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네. 제가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국가가 반드시 써야 할 부분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니냐 하는 건 이거예요. 가령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특히 이제 청년 실업 해소와 이런 비정규직이나 취약계층을 포함한 이 사회적 약자들의 실질적인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한 예산은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뭐 그런 부분이 그렇게 썩 보이질 않아요. 또 정부는 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SOC 사업도 재정 투입보다는 민자 사업 위주로 가겠다는 건데 네. 이 민자 SOC 사업에 대한 폐해는 우리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네. 엉터리 수요 예측이 또 난무할 수 있고 공사비가 부풀려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한 높은 또 이런 민자 사업의 높은 이용료를 우리 국민들이 또 부담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자 사업은 예차 잘못하면 재정 낭비와 국민 부담을 더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따라서 이 SOC에 있어서 민자를 확대하기보다는 재정을 좀 더 늘려야 한다는 그런 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뭐 총량을 무작정 늘리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쓸 곳에 제대로 쓰고 그 예. 방향성을 제대로 잡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지금 국회에 뜨거운 감자가 하나 떠올랐어요. 예. 이게 바로 눈먼 돈이라고 논란이 일었던 특수활동비 문제인데요. 예. 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국회 예결위에서 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도 개선 소위를 마련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이 개선 소위 구성이 없으면 결산 소위 의결을 하지 않겠다 이런 엄포도 났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저는 상당히 좀 뜬금없다고 생각해요. 네. 이거 뭐 DJ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이 특수활동 부분에 활동비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그 활동비의 성격 때문에 네. 아무 이런 뭐 개선 방안을 가지지 않았어요. 대려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 그동안 이 특수활동비는 계속 동결 내지는 삭감을 5년 동안 내속해 왔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업무 추진비를 보다 투명성을 강화하면서 이렇게 좀 예산 편성이나 결산에서 그런 내용이 많이 반영됐는데 네. 이 특수활동비가 눈먼 돈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조금 논지를 이렇게 벗어난 거 아니겠냐. 네. 이 특수활동비는 기본적으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수사 또 이에 준하는 그런 국정 수행 활동에 쓰이는 상당히 제한되고 그리고 필수적인 예산이에요. 네.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 이 정보 이런 국가 정보원이나 이런 예산을 뭐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는 국가는 전혀 없어요. 네. 그런 다른 국가 정보원 예산 이런 것들이 이제 특수활동비예요. 네. 그런 예산으로 다 편성됐어요. 그런데 의원님, 이게 지금 예결위 야당 간사 안민석 의원이 이제 한 말로 보면 예. 지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서 지난 네. 5월 특수활동비는 그 사용을 전부 카드로 제한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지금 여당 대표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홍준표 경남도지사 또는 이제 야당의 신계륜 의원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나 자녀 유학비 등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서 또 논란이 됐던 것을 그렇습니다. 짚으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제한된 방법이나마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논지인데요.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 비용의 특성상 예외적으로 현금 지출과 기밀 유지를 위해서 비공개가 불가피한 부분은 지금 그렇게 처리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네네. 이제 좀 전에 하신 말씀처럼 이게 참 국민적 상식이나 도리에 맞지 않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사람들은 네. 이거는 국민적 지탄을 받고 앞으로 그런 그렇게 이 특수활동비가 쓰여졌다 그러면은 이거 심지어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아주 단호한 입장도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국가 안보라든지 이 특수활동비가 정말 검찰 같은 경우도 수사비 외에는 없어요. 네. 청와대에 이제 좀 일부 있고 있는 건데 절반 이상이 국가정보원 예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분야를 보다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특수활동비가 되게끔 앞으로 여야간의 제도 개선을 가져갈 부분은 저희 새누리당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네. 말씀을 의원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또 이슈가 되다 보니까요. 예. 8,800억 원에 달하니까 꽤 큰 돈인데요. 예. 예결위에서 이 의원님께서 좀 잘 감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죠. 예. 자, 의원님께서는 지금 한국노총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바로 어제 한국노총이 4개월 만에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장은 정부와는 좀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예, 정부의 일방적인 또 획일적인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 도입 여기는 좀 반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노동개혁 논의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네. 한국노총은 이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총단체입니다. 그런 총연맹으로서 사회적 의미를 사회적 또 책무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조율하고 수많은 목소리를 모아서 하나의 입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죠. 네. 그래서 한국노총 지도부가 느끼는 부담과 고민이 매우 무겁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 정년 연장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임금 피크제 실시는 분명히 필요하지만은 이걸 이제 임금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을 통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다면은 그 과정에서 또 무수한 이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어요. 네. 뭐 그런 만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게 된 만큼 임금 피크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노사정이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이제 이걸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타협과 절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저는 지난 2013년도에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지금 새누리당 책임자로서 그때 네. 흔히 말하는 정년 60세법 그러니까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한 거죠. 대한민국 최초로 이제 법률에 정년 60세를 박은 겁니다. 못 박았는데 그때 야당에서도 이 정년 연장을 가져가는 만큼 네.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당시에 법 체계에 그냥 임금 피크제는 지금 법률 용어로서는 적당치 않다. 그래서 임금 체계 개편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 조문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때 이 법안 심사 해록을 보셔도 알겠습니다만은 임금 피크제 도입하지 않고 정년 연장되는 부담을 기업들이 그대로 떠안으니까 이거 3년이나 5년 정년 늘어난 만큼 네. 기업이 그 부담을 신규 인력 채용을 줄여서 이걸 갖다가 상쇄시킨다 그러면은 이 청년 실업은 엄청난 사회적 지금 문제가 됐지만 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동계도 좀 일정 부분은 네.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중장년층의 정년 60세로 네. 인한 이런 정년 연장을 챙기시고 또 앞으로 특히 청년 실업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그런 몸부림에 좀 일부 협조를 해주실 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계의 협조를 당부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요. 7시 30분 넘어가고 있는데요. 8월의 마지막 금요일 아침 많이 막히고 있진 않은지 걱정입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도록 하죠. 유보영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교통량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성산로가 도심 쪽으로 성산 2교에서 연대 앞 삼거리까지 밀리고요. 양화로나 신촌로 아직은 비교적 순조로운 편입니다만 도심 방면으로 홍대 입구역 부근, 신촌 교차로 부근, 아현 교차로 부근에서 각각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강남권 도로들 아직은 수월한 편이고요. 동작대로 상황도 좋은 편입니다. 경인로가 도심 쪽으로 오르나들목 부근 그리고 신도림역에서 영등포역 쪽으로 부분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우황청심원을 단지 제품으로 생각했다면 반세기 최씨 고집도 귀한 약재에 대한 철학도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우황청심원이 꼭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반세기 최씨 고집 광동 우황청심원 광동제약.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개천에서 용난다. 이제는 정말 옛말이 돼버린 것인지 우리 사회의 계층 사다리가 허물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현대경제연구원의 이준협 경제분석실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인도의 수산과학자 모다두구 굽타 박사는 동남아시아 빈민들의 성자로 불립니다. 굽타 박사는 가난한 이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동남아시아 빈민들의 기아 문제와 영양실조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기후와 환경에 적합한 어종을 개발하고 한 연못에서 여러 품종의 물고기를 양식하는 법도 개발했습니다.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있던 이들에게 굽타 박사가 전해준 것은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선악평화상위원회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듣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하루 신율 교수를 대신해서 진행하고 있는 최영일이고요. 광고 듣고 2부 시작합니다. I think it will be appropriate at some point this year. 미국 금리 인상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미 연준 제닛 옐런 의장의 발언입니다. 평범한 뉴스가 아닌 수익의 기회입니다. 프랭클린 미국 금리 연동 대출 채권 펀드. 미국 금리가 오르면 이자 수익도 오른다. 프랭클린 미국 금리 연동 대출 채권 펀드.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2015년 1월부터 4월 기준 배달의 민족 서울시 서초구 패스트푸드 사진 리뷰수 1위 잠원동 커먼 샌드위치입니다. 촉촉한 물기 머금은 아삭한 샐러드. 잠원동 주민분들 역시 고급지세요. 다들 식사 안 하셨으면 배달의 민족. 안산 메트로타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통 예정인 소사원시선 석수골 역세권 지구에 47층 초고층 전망까지 아파트 오피스텔 총 2040가구 대규모 브랜드타운의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안산 메트로타운 푸지오 힐스테이트 8월 오픈 1800-4767-121. 문 밖을 나서야 만날 수 있는 세상이 있다. 더 큰 세상에 가야 이룰 수 있는 꿈이 있다. 글로벌 넘버원에 도전하는 블랙야크는 그래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간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히말라얀 오리지널 블랙야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네, 여러분은 노력하면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계층 상승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 이제 정말 실현 불가능한 옛말이 돼버린 것인지 이 설문조사를 진행한 현대경제연구원의 이준협 경제동향 분석실장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계층 상승 사다리에 관한 설문조사 어떤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인지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현대경제연구원 리서치센터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번 달 이제 5일까지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한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결과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응답률이 무려 81%나 돼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전 조사보다 늘어난 거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우리나라는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계층 상승 가능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계층 상승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는 응답이 이제 81%를 차지한 것이고요. 2년 전에도 동일한 조사를 해봤는데 그때는 75%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6%포인트는 이제 악화된 것인데 늘었군요. 그만큼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이 심각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걸 좀 자세히 분석해 보면 특히 20대의 부정 응답률이 높았다고 하는데 이거 좀 눈여겨봐야 할 대목 아닌가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제 20대라고 하면 사실 우리 미래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상승할 수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에서도 안 좋고 사회 갈등도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번에 71%에서 이제 81%로 10%포인트는 악화가 됐어요. 네. 전체적으로는 한 6%포인트 악화됐는데 청년층에서 훨씬 더 많이 악화가 됐어요. 근데 보통 청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좋은 직장을 얻어서 계층 상승이 가능하다는 희망이 있는 세대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화됐다는 것은 좀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된 이유를 보면 아무래도 청년 실업률이 너무 높아졌어요. 2년 전에는 8%였는데 지금은 10%까지 늘어났고요. 그 최근에 보면 이제 체감 실업률이라고 해서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는 게 한 21%가 넘거든요. 네. 이렇게 직장 얻기가 힘들고요. 또 하나는 직장을 얻더라도 비정규직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좋은 직장을 얻어서 그러니까 삶을 개선하기가 힘들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더 커진 것이 아닌가 해서 네.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려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저희 20대 청년 시절에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말이죠. 자, 반면에 이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심각하다 이런 인식도 늘었는데 이 부분은 30대 응답률이 가장 높네요. 94.2%. 야,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30대를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 20대까지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열심히 노력을 하면 직장도 얻고 그러니까 가정도 꾸리고 그래서 애들도 잘 키우면서 좀 중산층 수준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 그 꿈이 좌절되는 때가 30대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가정을 꾸리다 보면 이제 현실의 벽을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좌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에게 이제 전세 자금을 받는다거나 집을 물려받는 경우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정말로 출발선부터 다르다는 것을 피부로 이제 체감하는 때가 이제 30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계층 의식이 부정적인 게 이제 30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지금 이게 공식적으로 최근 발표되는 내용을 보니까 이 양극화 문제, 우리나라 소득 격차 혹은 중산층의 비중 이것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조금씩 개선되는 거로 나타난 이 보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체감 온도는 왜 다른 겁니까? 예, 지금 정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게 이제 중산층 비중이나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것을 보면 이제 2008년도에 저점을 찍고 나서 2014년까지 매년 빠지지 않고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 비중이 66%에서 70%까지 이제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되는가 보니까 이제 정부 기준은 소득만 따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득만 높으면 이제 중산층이거나 이제 고소득층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하지만 국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주거비, 사교육비라든가 이 지출 측면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면 아무리 수입이 많더라도 뭐 적자가 발생하면 아무래도 삶이 이제 쪼들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노후 준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더라도 이제 은퇴 후에 30년 이제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후가 불안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격차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 기준은 소득만 따지지만 국민들은 소득뿐만이 아니라 지출 여러 가지 측면을 한꺼번에 따지기 때문에 이게 정부 기준은 개선이 되지만 국민들은 점점 체감 의식이 이게 악화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 주신 이 체감 양극화, 그렇다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추세인데, 자, 만약 이런 사태가 계속된다면요, 우리 사회 앞으로 어떤 문제들 좀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까?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계층을 상승할 수 없다. 중산층의 삶,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하지가 않겠죠. 그러게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 성장도 안 될 뿐더러 사회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열심히 해도 안 된다면 이미 처음부터 출발선이 앞서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불안과 불만 이런 것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성장뿐만이 아니라 사회 통합력이 약해지면서 이제 선진국으로 가고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좀 어려워지게 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뭐 개별적으로 혼자 힘든 게 아니고 사회 통합 측면에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이 계층 간 이동 사다리 문제, 정부가 좀 나서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응답자의 한 47%는 고소득층들한테 세금을 좀 더 걷어서 중산층 서민의 복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33%는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득을 늘려줘야 된다. 그리고 한 20%는 사교육비나 주거비, 의료비 같은 이제 지출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이제 소득 재분배 정책이라든가 소득 늘리기, 지출 부담을 줄이는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골고루 다방면으로 대책을 세워져야 되는데 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나라는 정부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굉장히 약해요. OECD에서 이제 꼴찌인데요. 보통 OECD 국가들은 정부에서 세금을 걷고 그것을 저소득층한테 지원을 하고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비중이 한 20% 정도 줄어들어요. 그만큼 중산층을 이제 끌어올렸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수준이 3%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금을 걷고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쓴다 하더라도 계층 상승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좀 저소득층이 이제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제 큰 부담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소득 재분배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 짚어주셨는데요. 자, 특히 이 생애 주기별로 생애 부담 요인을 완화해야 한다 이런 제안을 하셨던데 예를 들면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계층 의식이 안 좋고 계층 상승 사다리가 약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중산층 수준의 삶을 사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는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20대는 역시 일자리, 그리고 이제 뭐 하숙이죠. 뭐 이런 주거비 부담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요. 30대는 주거비와 보육비 부담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30대의 주거비 부담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4050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비 부담이 이제 크게 나타나고 60대는 아무래도 이제 소득이 적다 보니까 주거비와 의료비 부담이 이제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각각 세대별로 어려움에 처한 이유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 세대별로 그것에 맞춰서 이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그 30대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주거비 부담이 크니까 공공임대주택을 좀 활성화한다거나 아니면 민간 부분의 임대사업자를 좀 이제 좀 활성화해서 좀 더 싸고 좋은 전셋집을 이렇게 공급하도록 하는 대책, 아니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책,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생애별 주기별로 좀 맞춰서 집중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의 이준협 경제동향 분석실장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네, 이 시각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된 뉴스를 전하는 시간이죠. 댓글로 보는 뉴스. 매일 뉴스 보는 게 1인 여자. YTN 플러스의 최영아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각 누리꾼들의 관심이 많은 뉴스 어떤 건가요? 네, 절도범들이 편의점에 있는 현금 인출기를 통째로 떼가는 대담한 수법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YTN이 범행 당시 영상을 단독으로 입수했는데요. 네. 범행에 걸린 시간은 단 5분이었습니다. 사무실이 밀집해 있어 새벽 시간대에는 인적이 드물고 편의점도 문을 닫는 점을 노린 건데요.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서 편의점을 턴 이들을 쫓고 있습니다. 누리꾼들 반응을 살펴보면요. 네. 돈 때문에 벌어지는 범죄 보면 참 기가 막히다. 또 어떻게 현금 인출기를 통째로 가져갈 생각을 했는지 갈수록 수법이 대범해지는 것 같다.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 이게 트럭에 실어 갔나요? 네, 이 가정의 CCTV에서 통째로 들고 가는 게 정말 찍혀요. 대범하네요. 네. 참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하지 않나 싶은데요. 네. 또 어떤 뉴스 있어요? 네,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네. 지시한 혐의로 30대 남성 강 씨가 긴급 체포됐는데요. 네. 단순히 개인 소장하려는 목적이었고 관련 영상은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모바일 채팅 앱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 최모 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샤워실 내부를 촬영해 오라면서 건당 30만 원에서 6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네. 있는데요. 네, 호기심에 몰카 촬영을 지시했고 5개월 전에 집 근처 쓰레기통에 영상이 담긴 외장하드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포 네. 과정은 모른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네. 이 남성 공무원 시험 준비생으로 알려졌는데 누리꾼들 이런 사람 공무원이 된다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려나요?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말 믿을 수가 없다. 또 출가 몰카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많았네요. 네, 저도 믿을 수가 없네요. 네. 왜냐면 건당 수십만 원씩 돈을 주고 개인 소장을 하려고 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직업도 없는 분이 네. 이건 너무 이상하죠. 또 어떤 소식 있습니까? 네,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배달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새벽 시간 오토바이로 시내를 질주하던 10대 고교생 한 명이 네. 시내버스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난폭 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버스와 충돌한 건데요. 네. 17살 정모군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뒤에 타고 있던 김군도 크게 다쳤습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이러한 무모한 질주에 대해서 정말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는 것 같다. 청소년들에게 그 어떤 책임으로도 생명을 되살릴 수는 없다는 교육이 절실하다는 누리꾼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청소년들은 좀 위험한 일 안 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우리 사회는 이 청소년들을 좌절로 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소식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요. 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차녀 결혼식에 깜짝 하객으로 참석해서 네. 화제가 됐는데요. 문 대표는 26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김 대표 차녀 결혼식에 수행비서만 대동하고 예고 없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문 대표의 축하 인사에 김 대표는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요. 가족들을 소개하고 문 대표는 인사를 나눈 뒤에 곧 식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공과 사는 구분해서 축하해주는 미덕이라며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국가 발전에도 도모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전 참석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네. 이것이 또 미담으로 전해지는 시대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야 갈등이 네. 얼마나 깊으면 그렇겠어요. 네. 좀 경조사는 챙기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소식 있습니까? 네, 기상청 예보 이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기상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고가의 장비를 도입했던 기상청. 그런데 사실 기상청 예보가 잘 안 맞는 이유가 있다는 네.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기상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대에 9억 원에 달하는 고층 기상관측 장비 12대가 수시로 고장이 난 것으로 확인이 네. 됐는데요. 2013년에는 고장이 8건에 불과했는데 2년 만에 무려 35건으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네. 지난해 7월부터 이런 사태 발생했는데 기상청이 1년 넘게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누리꾼들 이에 대해서 일기예보가 오락가락 하다 보니 그냥 네. 항상 우산 들고 다닙니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네. 날씨예보 너무 안 맞으면 창문 열어보고 제가 요즘 판단합니다. 이런 분도 네. 있었습니다. 일부에서 예산 얘기했는데 네. 정부는 좀 기상청에 예산을 배정해 주세요. 네. 날씨가 잘 맞아야죠.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TX 광명역 신안산선 개통 예정. 광명역의 빛나는 첫자리. 이케아, 코스트코를 누리는 생활의 앞자리. 진짜 프리미엄은 지금부터다. 광명역 IDS. 문의 02899-5566 LSD 개발.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MBC 건축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냉난방, 건축설비, 전원주택 등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2개의 얼굴, 5개의 심장. 새로운 혁신의 모습으로 K5가 돌아왔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선택의 자유로 당신만의 드라이빙을 즐겨라. 넥스트 이노베이션 K5 탄생. 기아자동차.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듣고 계십니다.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오늘 하루 신율 교수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고 있는 최영일입니다. 8시 뉴스 들으시고 잠시 후 8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